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치고 김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치고의 김기원입니다. 정부가요,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100%에서 90%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과연 이런 정책이 향후 시장에 어떤 변화를 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영상에서도 몇 번 다루긴 했는데, 맞아요. 허브가 계속 지금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고 상황이 좀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의 이런 작금의 상황은 거의 이제 미리 좀 예견이 된 그쵸? 부분이라고 준비하고 있었던 부분이긴 네네. 해요. 예. 그래서 지금 허브가 전세 보증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냐면은 100건 중에서요 9건은 돈을 떼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2020년에 이게 이제 100건 중에 2.2건, 네. 1.29건, 그리고 22년부터 상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하반기부터. 그래서 3.2건, 23년에 8.1건, 24년 상반기에는 이제 8.9건까지. 오, 진짜 많이 늘어났네요. 네, 그래서 허그가 이거를 이제는 보증을 헉거리는 헉. 그렇죠. 헉헉거리는 거예요. 진짜 전세 보증을 100% 이제 해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지금 도달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올해 7월부터 전세를 이제 조이겠다라고 네. 발표했단 말이에요. 이게 주된 내용을 조금 살펴볼게요. 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가계부채를 전세자금 대출 보증 비율을 인하하는 전세대출 보증관리 강화 계획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대출 보증 한도 산정 시에 차주 능력,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도록 전세대출 보증을 개선해라. 예, 소득이랑 기존 즉 DSR을 좀 보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과도한 전세 대출을 방지 목적이다. 그리고 이제 금융위원회에서는 현재 100%인 허구와 서울보증보험의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을 90%로 지금 일원화해라. 네, 그리고 수도권에 한해서는 보증 비율을 추가적으로 인하를 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소득이 낮거나 네. 기존에 좀 대출이 많은 경우에는 전세 대출 가능 금액을 줄이겠다라는 네, 맞습니다. 내용이 이제 총괄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SGI, 그다음에 주택 허그, 그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요 세 군데가 있는데 현행은 지금 100% 한국주택금융공사만 지금 90%인데 요거를 지금 전부 다 90%로 하반기에는 일원화를 지금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 100%를 다 보증해준다는 게 계속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들은 많이 나오긴 했어요. 이게 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예, 맞아요. 이걸 어떻게 100%를 네. 보증을 해줍니까? 은행이 그냥 다 허구해서. 그렇죠. 예. 그리고 소득도 맞아요. 제대로 보지도 않고.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동산의 전세가격이 많이 올랐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매매가격까지 뛰어오르고. 그쵸.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서민을 좀 도와주겠다라고 시작한 정책인데, 결국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서민들의 엄청난 부메랑으로 다가오는 거죠.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전세 5억 원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대출을 받아요. 보증금의 80% 이내 4억 원까지 현재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거를 허그해서 보증을 100%인 4억 원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실제 보증액이 4억 원인 거죠. 자, 그런데 올해 이제 7월 달 시행하는 뭐냐면 은행의 대출 한도는 동일합니다. 자, 하지만 보증의 한도가 이 대출금의 90%니까 4억에 90%면 3억 6천이죠? 그렇죠. 3억 6천까지만 보증 한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보증액도 3억 6천까지 해주는데 이게 최대예요. 즉 뭐예요? 이제는 뭘 보겠다? 네, 소득과 부채 수준. 이게 뭐예요? 결국은 DSR인 거죠. 그래서 소득과 부채 수준에 따라서 보증 한도 추가를 축소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은행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겠죠? 그 다음에 전세 대출액이 축소가 되겠죠? 그리고 금리도 올라갈 수 있겠죠? 왜냐면 리스크가 좀 더 있다라고 보니까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도 지금 있는 겁니다. 또 게다가 이제 DSR 3단계 실행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그 대출에 대한 조건은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결론적으로 뭐 집값이나 전세값 이거를 좀 잡겠다라는 것도 있겠고, 이제 네. 허그의 그 무리한 그 전세 대출로 인해서 네. 금전적인 것을 케어하겠다 이런 목적인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사실 이제 보증을 해줄 수가 없어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돈이 이제 적자잖아요. 내가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거 다 국민들 세금인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정책들이 나왔었으면 안 되는데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무분별하게 그냥 이런 걸 다 100% 보증을 또 해주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전세 대출이 많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울보증보험 허그가 계속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증비율 100%가 뭐냐면 임차인이 전세 대출을 갚지 못하잖아요. 그럼 누가 돈을 갚아주는 거예요? 기관이 이제. 네, 허브나 이런 데서 돈을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보셨지만 100명 중에서 9명한테 지금 돈을 못 받은 거잖아요. 돈 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규모가 1년에도 몇 조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이런 거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지금 이르게 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특히 전세 시장에 상당히 좀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은행에서 이제 어쨌든 개인을 대출할 때 되게 까다롭게 심사하면서 맞아요. 이제 믿는 구석이 있다 보니까 네. 대충 심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아닌데라고 하면서도 그냥 대충 넘기다 보니까 네. 결국 떠넘고 떠안는 거는 이제 기관들이 된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상환 능력을 심사도 없이 막 네. 하다 보니까 전세 자금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 200조 원이 넘어요. 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주택 수요의 어떤 투기로 또 이어질 수도 있는 이런 내용도 좀 있고요. 얼마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걸까요? 보증받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네, 거예요? 여기 이제 보시면 허그랑 HF랑 허그를 좀 합쳐서 얼마냐면 이게 82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2019년보다 지금 한 50% 이상 증가를 했고, 허그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2배 이상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국토연구원에서 이제 연구를 한 게 있는데, 전세 대출 보증이 3.8% 증가하잖아요. 그럼 전세값이 8.21% 오른다는 또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확실히 이게 이제 대출 보증으로 증가가 전세값 그리고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준 건 맞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게 최근에 이제 전세 사기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고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고 얘기가 얼마나 크냐면은 4조가 넘습니다. 역대 최고치예요, 지금. 거의 4조 5천억 정도 됩니다. 네, 엄청난 지금 사고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거를 해줄 수 없는. 예, 그리고 또 10% 줄인다고 해서 이게 또 문제가 아예 안 될 거냐? 그쵸.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예, 10%가 있어도 90%만 이 보증을 해줘도 또 사고가 또 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예. 어쨌든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실행하는 정책이긴 한데 이제 전세값에 대한 대출에 대한 규제 벽이 높아지다 보니까 월세화에 대한 이제 풍선 효과 이런 네. 우려도 있단 말이죠. 네. 실제로 월세 거래가 많이 또 늘어나고 있는 네. 시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부동산 R114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 이제 월세와 전세의 비중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 월세 같은 경우가 이제 42%, 40% 그래서 40% 초반대에 있다가 24년 4분기부터는 이게 44%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세는 50% 후반대에서 56%까지 지금 좀 내려왔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봐도 4분기부터는 24년 4분기부터는 월세에 대한 비중이 확실히 증가하고 전세에 대한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월세화도 많이 되고 있는데 네. 이제 이런 정책이 실행이 되면 더 가속화될 것 같긴 합니다. 그죠? 네. 특히나 이게 아파트 시장보다는 네. 이게 이제 오피스텔이나 빌라 시장 위주로 이제 월세 가속화는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파트는. 자, 이제 보시면은 연도별로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과 전세 거래량과 월세 거래량을 보여주는 차트예요. 네. 자, 근데 보니까 어때요? 월세가 22년부터 많이 늘긴 했죠. 네. 22, 23, 24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 전에가 한 22만 건 정도 됐었는데 가장 많을 때는 52만 건. 두 배가 훨씬 넘게, 그렇죠? 아파트인데도 월세 네, 거래량이 월세가 많이 보여요. 증가하긴 네. 했어요. 자, 근데 월세만 증가한 게 아니라 전세도 어때요? 전세도 44만 건이 안 되다가 68만 7천 건. 전세도 많이 늘었고, 반대로 어디가 거래가 줄었어요? 매매가. 그러니까 아무도 매매를 하지 않으니까 요게 전세나 월세 거래로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전히 아파트 시장보다는 월세보다는 전세가 여전히 많은 게 눈에 보이시죠? 네. 그래서 월세가 분명히 월세 시대로 지금 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전세 시장이 지금은 조금 더 비중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아파트고요.
자, 그런데 요게 연립 다세대거든요. 연립 다세대는 전세는 어때요? 확실히 못 늘고 있죠. 네. 자, 월세 보세요. 어때요? 확실히 월세 가속화가 딱 22년, 보이네. 예. 23년, 24년. 네. 그쵸? 요게 이제 엄청나게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는 게 눈에 보이시죠? 네. 그러면 연립과 다세대 시장에서는 월세가 지금 전세 거래보다 더 많아졌어요. 완벽하게 지금 월세의 가속화가 확실히 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고 있고요. 자, 오피스텔을 또 보시면, 자, 오피스텔은 어때요? 오피스텔 깜짝 놀랐네. 깜짝 놀라셨어요? 네. 월세 그래프 예. 네, 그쵸. 요게 지금, 24년 기준으로 전세 거래가 7만 5천 건인데, 네. 월세는요, 15만 2천 건입니다. 와. 그러니까 전세 거래보다 월세 거래가 몇 배가 많은 거예요? 2배 이상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월세 시장이 확실하게 열린 거는 이제 오피스텔이다. 그 다음에 연립 다세대다. 그리고 아파트는 여전히 그래도 전세가 더 많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전세 시장은 조금 위축이 되고 네. 월세 시장 쪽으로 아무래도 수요가 좀 더 많이 생길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아파트도 영향을 분명히 받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네. 또 서민들이 실제로 돈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거에 조금 구해야 되는데 대출을 이렇게 벽을 높아버리면 네. 피해를 받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물가는 너무 높고 쓸 돈은 없고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가계부채는 이미 너무 많은 상황이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는 뭐 어떤 피할 옳고 수 그름의 없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분별한 이런 전세 대출 때문에 사실 부동산으로의 쏠림 현상이 너무 이제 심해졌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 DSR을 통해서 계속 지금 시장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전세 시장에도 대출을 계속 강화하고 있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매매 시장에도 저는 상당한 영향을 좀 미치게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긍정적인 목적을 두고 시행하는 정책이긴 하지만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월세의 가속화나 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조금은 흔들릴 수 있다라는 또 부정적인 우려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이런 부작용들은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면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함께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